조선시대 크락션. 쉬, 물러가라. 가마는 그 자체로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 남의 집 것을 빌려 타거나 전문적인 가마 대여소가 있어 삭을 치르고 빌려서 타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마꾼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신분적 규제가 없더라도 경제적 비용 때문에 쉽게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관리들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행차할 때에는 의뢰의 수행원이 따르기 마련인데 상품 관리부터는 알롱과 호상을 든 자를 동반할 수 있었다. 알롱은 가마 덮개로서 기름을 먹인 종이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지는데 오늘날 이런 차량 덮개와 같다고나 할까. 이것을 든 자는 앞장서서 가면서 길을 비키라는 소리를 지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 곡조가 정확히 어떤 곡조였는지는 모르나 1894년 비숍 여사의 글에서 알 수 있다. 쉬 물러가라는 뜻의 소리를 솔 도도솔 곡조에 실어 길게 냈다고 한다. 호상이란 휴대용 접는 의자를 말하는데 원래 말을 타고 자주 이동하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갖고 다니기 편하게 만든 것인데 후한 때 중국에 유입되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호상은 주로 관청들에서 회의가 있거나 야외에서 쉴 적에 걸터 앉는 의자로 활용됐다. 18세기 후반 정조의 대대적인 단속. 무관과 음관은 아무리 관품이 높더라도 관찰사 외에는 가마를 타서는 안 됐다. 무관은 문관에 비해서 천시되기도 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평소에 말을 타는 것이 몸에 익히도록 해야 됐기 때문이며 음관은 과거급제가 아니라 백으로 관직에 오른 자이니 가마를 탈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관원들이 이런 금칙령을 무시하고 본인은 물론 처자식들까지도 가마에 태우고 다녔으니 재수 없으면 적발되어 파직되기도 했었다. 가뜩이나 16세기쯤에는 양반과 부녀자들의 말 타는 습속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녀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에서라도 가마를 기어코 태우고자 했었다. 정리하자면 남자들은 과거에 급제한 무관들은 가마를 타도 무방했다. 하지만 부녀자들은 남편이나 자식이 상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여만 가마를 탈 수 있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서서히 기강이 무너지다가 18세기에 오면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게 된다. 18세기 후반 정조는 이런 풍조를 쇄신하고자 했다. 사실 정조는 개혁군주라고 하기엔 보수적인 면이 많았지. 암행어사를 파견하여서 수령들이 가마를 타고 다니는지 살펴서 적발을 내도록 특별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다가 1790년 북부지방에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있었는데 이때 적발된 전현직 수령만 총 209명이었다고 한다. 정조는 이들 모두를 파직시키고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그런데 이들을 압송해오라고 보낸 의금부의 도사마저도 쌍가마를 타고 돌아다니던 일이 발각되어 문제가 크게 비화되었다. 이에 노발대발한 정조는 의금부 도사를 섬에 유배 보내는 것도 아깝다 하여 함경도 아오지로 무기한 유배를 보냈다. 정조는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한 평안감사를 감봉 처분하고 전국 수령들을 조사하여 잡아들이라는 어명을 내린다. 하지만 남쪽 고을에는 워낙에 음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남한할 수령들이 없었을 거라는 우려에 정조는 한 발짝 물러서서 부담기를 탄 수령까지만 앞으로 봐주겠다는 선에서 정리를 한다. 여기서 부담기란 네모난 너를 말이나 소 등에 얹어 이동하는 장치를 말한다. 보기에 옹색하고 고꾸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니탈만도 못한 게 부담기였다. 수령이 가마를 타는 데에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은 단순히 관원들의 세계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수령이 가마를 타면 고을 백성들이 가마를 매느라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특히 좁은 산길에서 4발 달린 짐승을 타고 다니다가는 벼랑 아래로 구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마를 타고 다니는 일이 잦는데 고을 수령들은 고갯길 초입에 이르러서는
밭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보이는 대로 잡아들여 가마를 매게 하는 작태가 많았던 것이다. 이때 말을 안 들고 행여 거부라도 할 시에 뺨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강제로 가마를 매게 했던 것이다. 이러했으니 고갯마루 밑에 사는 백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